고려는 최고의 문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고려 사람들이 쓰던 그릇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밥그릇, 그냥 평범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이 그릇 하나에 당시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릇 하나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엿볼 수 있죠. 고려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은 청자였습니다. 청자는 아주 고운 흙으로 빚어서 무려 12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서 구워낸 고급 자기입니다. 자기를 만들려면 고도의 기술과 첨단 설비가 필요했는데요. 그 시절 이런 수준의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고려와 중국뿐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거친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그릇은 값싸고 만들기 쉬웠지만 쉽게 깨지고 국물이 스며들어 위생에 좋지 않았죠. 나무 그릇은 열에 약했고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거나 갈라지기 쉬웠습니다. 귀족들은 금, 은, 주석 그릇도 사용했지만 금, 은은 너무 비싸 장식용으로만 쓰였고 주석은 무거운 데다 납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서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유리 그릇도 사용했지만 열에 약해서 잘 깨져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고려청자와 같은 자기 그릇이었습니다. 자기 그릇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쉽게 깨지지 않았고 유약을 발라 윤기가 흐르며 국물이 스며들지 않아 위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문양을 지니고 있어 예쁘기까지 했죠. 유럽과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환상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를 건너 자기를 수입해 갔습니다. 이 길은 고려에서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도자기길 또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고려는 10세기부터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15세기, 일본은 17세기, 유럽은 18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자기 제작에 성공했죠. 당시 고려 귀족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릇으로 밥을 먹고 향을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게다가 화장품 용기, 베개, 심지어 기와까지도 자기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고려는 찐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청자 제작 기술은 고려 제4대 왕인 강종 때 중국 남부의 월주오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주오가 속해 있던 오월국이 북송에 의해 멸망하자 그곳의 장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졌고 광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려의 도자기 기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약 200년 뒤 고려는 마침내 독창적인 청자를 탄생시켰고 그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남송시대의 학자 태평노인은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 청자의 비색을 천하제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수중금은 소매 속에 넣고 다닐 만큼 아끼는 보물이란 뜻으로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명품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또한 북송의 유명한 문장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소동파는 천하 명품 10가지 중의 하나로 고려 청자를 꼽았습니다. 고려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상강기법입니다. 상강기법이란 청자의 표면에 무늬를 새긴 다음 그 안에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는 방식인데요. 이 덕분에 그릇은 훨씬 더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섬세한 손놀림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는 상감청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려청자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오리, 석류, 원숭이, 사자, 대나무 모양 등의 그릇을 보면 거의 조각 작품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기술력도 최고, 예술성도 최고였던 고려의 도자기는 해외로도 널리 수출되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고려 청자를 대량으로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송나라 수도였던 항저우의 황궁터에서는 지금도 고려 청자 파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고려 청자를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일부에서는 고려 청자를 흉내낸 세토 야키라는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국제무역항 경랑도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찾아와 고려 청자를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라는 이름도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종 12년 고려사 저료에는 고려는 문화와 예약이 융성하고 상선들이 끊임없이 출입하여 날마다 귀한 보물이 항구로 들어오니 중국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문화 강국이면서 기술 강국이었던 고려 사람들의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릇을 사용하던 고려는 문화와 기술 면에서 세계를 앞서간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